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피눈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속도가 느려져 모레 아침 무렵에 제주에 가장 근접하면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항이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그물을 걷고 돌아온 겁니다. 도내 어선 2천여 척 가운데 90% 이상이 피항했으며 나머지 어선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일단 입항은 했습니다. 입항했고 이거 갈치를 일단 하선 작업을 하고 지금 이 저녁에 배정리에 들어갈 건데 이 한 몇 년 전에처럼 이게 사고 없이 무탈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재위험 지역과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는 등 태풍 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관계기관을 모두 불러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호우나 침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해서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7호 태풍 뿌라피루는 북상 속도가 조금 느려져 화요일인 모레 아침 무렵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부근에서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해수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이번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여 장마 전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데다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와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그러면 북상하고 있는 뿌라피룬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의 자세한 정보를 권현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피룬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뿌라피룬은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에 순간 최대 초속 29m의 바람을 동반한 소형 크기의 강도는 중형 태풍인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1시간에 1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서귀포 남쪽 430km 해상, 그리고 모레 새벽 3시에는 10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모레 새벽에서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점차 특보구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는 내일 아침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뿌라피루는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해 모레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요.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고요.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 민선 7기 첫 일정으로 제주시 충원묘지와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70년 고통과 치유의 세월을 지나 남북 통일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솟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내일 기자 간담회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 의회는 모레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자리와 복지, 제주의 특별함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보낸 축하 서한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제주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주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바다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말미잘이 마을 어장을 잠식해 해녀들이 잡을 수산물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승철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동쪽 끝 마을인 태흥삼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포구 앞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갈색의 생물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10m를 넘게 가도 끝이 없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해조류는 물론
소라나 성게 등의 해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전 크기 정도의 말미잘입니다. 손으로 건드리자 폴리플 오물입니다. 모래 말미잘로 추정되는데 대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사이판 등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미잘류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록되지 않은 종들이 많아서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종들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몇 년 전 한두 개체씩 보이기 시작한 말미잘은 최근 들어 마을러장 전체로 번져 해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거 생긴 후로는 물건이 없었죠. 이거 난 근처에는 소라도 없었고 또 오분자기 같은 것도 없었고 성게 같은 것도 없었고 거기가 백화돼 가니까 또한 아열대성인 그물코 돌산호가 제주 연안에 정착 중이고 최근 4년 동안 출현한 어종의 40%는 아열대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들이 얼마나 번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제주도 내 3개 지역위원회 강창일, 오영훈, 위성권 의원이 각각 지원해 사실상 지역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총선까지여서 공천에서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에 이어 시도당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일도 이동의 한 대형 매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장을 보던 18살 김모 양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쪽지를 유포한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탐라 도서관 부근에 여성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유포한 A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데다 쪽지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탐라 도서관 인근에서는 살해 예고 쪽지가 여러 장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제1제주인과 관련된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제1제주인센터에 맡겨 마을이나 학교 등의 산재에 있는 제1제주인들의 공덕비와 기념물, 그리고 제주에 기여한 사항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제1제주인들의 강제 연행 이주 경로도 파악해 제주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질공원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수월봉과 산방산, 동백동산 등을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의 지질공원 관리 현황과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해설사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유네스코는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지난 2014년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한경면 저지문화지구에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실내 스튜디오 2곳과 분장실, 세트 준비실 등을 갖추기로 하고 설계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제주시 오등동에 대규모 야외 공연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야외 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 9개 후보지 가운데 자연과 인문 환경 등에서 오등동 근린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